여러분은 직장 상사의 말도 안 되는 갑질에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보통 신입을 채용할 때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다들 논리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만 과연 현실에서 정말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했던 방식대로 상사의 갑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혹 용감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부딪히며 해결했다는 소식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갑질에 희생당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이야기는 직장 상사의 믿을 수 없는 갑질에 희생당한 알리샤 브롬필드의 이야기입니다. 알리샤는 1990년 8월 28일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자 수막염에 걸려 목숨을 건 치료 과정을 겪었고 3주간의 치료 끝에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알리샤는 대가족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한번 크게 아팠었기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는 언제나 알리샤를 품에서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발일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알리샤는 어머니보다 할머니를 더욱 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잠시 방황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가족들의 관심 덕분에 금방 회복했습니다. 성인이 된 알리샤는 웨스트 일리노이 대학의 학생이 됐고 21살의 그녀는 법의학과 심리학 학위 취득까지 고작 한 학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맘때 알리샤는 아바라는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대학에서 만난 사람이었지만 왠지 그는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리샤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작은 옷과 아기 용품을 구입했고 일할 준비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이든 타이든 발생한 일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미혼모가 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지만 슬프게도 2012년 여름에 그녀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36살의 브라이언은 직장 내에서 알리샤의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작업을 감독하고 작업 일정을 조율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둘은 퇴근하면 가끔 만나곤 했고 가끔은 그의 개를 데리고 대신 산책시키기도 했습니다. 알리샤는 회사에서 일을 잘하기로 소문났습니다. 곧 싱글맘이 될 그녀가 필사적으로 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브라이언은 알리샤를 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직장 내에서만 괴롭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직장 안팎에서 그녀를 괴롭혔는데 자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동료나 고객들 앞에서 그녀의 험담을 너무 쉽고 당연하게 했습니다. 때때로 그녀에게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물고 버텼습니다. 브라이언은 이런 그녀의 약점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녀가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 하면 해고시키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산부인과에 가기로 일정을 미리 잡았더라도 일부러 그 시간대에 일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괴롭히는 브라이언은 사실 알리샤를 이성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알리샤가 자신의 여자친구라 소개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그의 괴롭힘 강도는 더욱 강해져만 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하길 알리샤가 고위 경영진의 브라이언의 갑질에 대해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2년 8월 브라이언은 본인의 여동생 결혼식에 알리샤에게 참석하라고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녀가 가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데이트를 원했고 직장을 잃기 싫었던 알리샤는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알리샤의 어머니는 딸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알리샤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 직장 상사와 가는 것이고 다음날 아침에 꼭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012년 8월 17일 일리노이에서 차로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위스콘신까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갔습니다. 알리샤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브라이언과 다툼이 있었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알리샤는 어머니에게 다시 연락해서 남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리샤는 브라이언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는 알리샤에게 성적으로 접근해왔고 결국 참지 못하고 그녀는 자신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브라이언에게 결혼식에 참석은 할 테지만 볼 일이 다 끝나면 더 이상 얼굴도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결혼식 내내 화가 났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그는 화가 더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알리샤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된 자신이 원망스럽고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은 가질 수 없다면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의 욕실 쓰레기통에 카메라를 숨기고 샤워하는 알리샤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자정이 넘어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브라이언은 알리샤에게 영화라도 같이 보자고 했지만 알리샤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브라이언은 결국 폭발해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알리샤에게 달려들었고 알리샤는 아기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알리샤를 침대에서 끌어내렸고 목을 졸랐습니다. 결국 그녀와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원래 하고 싶었던 짓을 했습니다. 그의 욕구가 충족된 이후 브라이언은 알리샤의 몸을 담요로 덮고 머리 밑에 베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욕조에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그는 욕조에 물을 가득 담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흠뻑 젖은 상태로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종업원에게 911에 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리샤 브롬필드라는 21세의 여성이 살해당한 것을 신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나타났고 브라이언이 붙잡히게 됐습니다. 브라이언은 수사관들에게 알리샤와는 자주 데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다른 남자에 의해 임신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브라이언에게 모든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을 때 본인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 거냐며 말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수사관이 알리샤가 반격을 했는지 묻자 반격을 당했고 아기 때문이라도 그만하라고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그녀와 연락이 되지 않자 찾아내어 감금하고 결박했던 적이 있던 것도 자백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는 그녀의 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샤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알리샤가 자신의 개를 산책시키러 나갔을 때 그는 몰래 그녀의 집에 가서 변기 앞에 놓인 선반에 작은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설치했었던 것입니다. 브라이언은 모든 것을 자백했지만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며 그는 그날 밤 너무 취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정신 상태와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셨는지 증언했습니다. 브라이언이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면 어째서 911에 전화해서 진술한 것일까요? 그의 음주에 의한 사고라는 주장은 당장 무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고의적 살인 1건과 시신을 욕보인 것에 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살인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의 판결이 나오지 못했고 시신을 욕보인 것에 대한 혐의만 유죄라고 판결됐습니다. 그 이유는 배심원단 중 2명의 여성이 브라이언이 술에 취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무죄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가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알리샤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끝난 바로 다음날 알리샤의 어머니는 친구와 지인들의 힘을 얻어 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잃은 비극을 받아들이고 위스콘신에서 만취에 의한 범죄에 대한 대가가 약해지는 법을 제거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캠페인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이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위스콘신에서 만취로 인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가 약해지는 법이 추방됐고 그 뒤를 이어 31개의 다른 주에서 이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판이 열렸고 1시간도 되지 않아 브라이언은 살인에 대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받았습니다. 2014년 7월 24일 결과적으로 브라이언은 종신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그의 종신형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약 30분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